시청자 여러분, 미래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5월 28일 10시 33분인데 제가 이거 겨우 매수했다고 해놨는데요. 이놈이 지금 거래량이 진짜 건능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통합 차트를 보게 되면 골머리가 아파. 이거 매수가 잘못 들어간 주문 실수로 나왔던 캔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적어 드렸었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슬슬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보이는 매수가 밴드 매물대, 그게 요거 13,580원, 12,000원 라인이거든요. 제가 그어놨던 거 5월 16일이죠. 그래서 그어놓고 이제 매수를 하려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가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수를 하긴 했어요. 예. 타점도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13,450원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건데 여기 라인이거든요. 예, 이거 다 해봤자 뭐 지금 13,000원짜리잖아요. 이거 지금 주식 수로 따지면은 거래 대금이 대충 한 1억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사신 건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죠. 당연히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이제 말씀드릴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좀 체크해 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리고,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요 번호에다가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타점이 나갑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매수가 타점 같은 거. 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매수를 최대한 싸게 해놔야지 기간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기다릴 때 이게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랑 플러스가 된 상태에서 기다리는 거랑 이건 심리적으로 천지 차이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당연히 아시고 저도 알고 있지만, 마이너스 계좌 같은 경우는 꼴배기가 싫잖아. 근데 이제 플러스가 되면은 이놈이 오늘 움직이나? 오늘은 얼마나 움직이나? 하면서 이제 룰루랄라 하면서 계좌에 몇 번 더 들어가 보기 하는 게, 그게 플러스의 기적입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고, 엔비디아랑 마이크론이랑 둘 다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갔거든요. 얘가 내일 실적 발표인가 아마 그럴 텐데, 필라델피아 지수까지 좀 올라가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가서 지금 삼성전자도 3%나 올라가네. 와, 삼성전자 3%면 뭐 거의 상한가 근접 아닙니까? 얘도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조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길을 모은 기간이 겁나 길어져가지고 이제 슬슬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 종목들 조금 한 번쯤은 슈퍼사이클급은 아니더라도 아마 시세를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삼전이랑 요즘 SK랑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보시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HBM 1위 자리를 굳힌다라고 하는 거는 굳힌다는 거잖아요. HBM 1위 자리를 SK하이닉스가 저번에 삼성전자를 제꼈다라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HBM이 뭐죠? AI 칩 관련돼 가지고 연산 속도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고출력 장치죠. 네, D램이라는 거를 이렇게 수직으로 쌓아 올려가지고 연산 속도를 높인 게 HBM이라고 합니다. 미래반도체 여기 사이트인데 들어가 보시면 D램이라고 있잖아요. 예, HBM이라고 딱 적혀 있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 말고도 SSD부터 시작해서 e스토리지, 뭐 시큐리티, 뭐 디스플레이 IC 뭐 해가지고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작년 대비했을 때 투자액 지금 1위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세 관련돼 가지고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랑 패권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관세로 인해 가지고 뭐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기술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이미테이션, 그러니까 짝퉁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고 좀 그랬었는데, 이게 그런 게 있거든요. 기술 유출에 미국이랑 중국이랑 겁나 서로 민감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있죠. 1번부터 연구해가지고 10번까지 만들었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얘가 기술 유출이 됐어. 근데 그 기술 유출을 빼간 게 10이야. 그러면은 이 새끼는 뭐예요? 1번부터 연구할 필요가 없어. 그냥 10을 분석해가지고 이런 원리로 된 거구나 했을 때 10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죠? 그래서 기술 유출이라는 게 굉장히 빡치는 거고, 보안에 관련돼 가지고 서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보안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짝퉁이 많았다고 했던 거는 이전에 한 10년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만드는 기술들이 뭐 그저 그렇다, 뭐 짝퉁이니까 뭐 별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그게 기술력이 됐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을 가져왔을 때부터 만들어 내왔던 거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었을 때, 우리나라도 원전이나 이런 거 다 미국에서 배워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원전도 그렇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신약을 만드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거 하는 게 뭡니까? 바이오 11호라고 하잖아요. 복제약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거 기술력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돈을 본격적으로 쏟아부으면서 반도체나 이런 기술적인 기술 패권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거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옛날에 한 20년 전에 중국 펀드 되게 유명했다가 뭐 엄청나게 방카슈랑스라고 해가지고 은행에서도 펀드를 팔 수 있는 그런 상품화 됐었던 거 아시죠? 뭐 그건 보험이긴 하지만 그때부터 중국 펀드에 엄청나게 투자가 몰렸었다가 이게 수익률이 박살났었는데 이때는 성장률이 안 좋았을 때고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테이션 그런 시장이었을 때였는데 지금은 좀 얘기가 달라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게 재료의 형태 조건 3번, 세력주의 조건 3번으로 박히면은 이것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라고 이렇게 삼전이랑 SK하이닉스 우리나라 대표 반도체 종목들한테 해주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10년 내에 반도체 완전 독립을 선언한다. 예, 이런 목적 때문에 돈을 그렇게 쏟아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선 기간이죠. 다음 주 화요일이면 벌써 대선이고 어저께는 마지막 대선 토론이 끝났습니다. 뭐 라이브로 전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씨. 근데 이제 보시면 김문수 후보가 이제 얘기했던 거는 이재명 후보랑 후보라고 안 하는데 근데 김문수가 반도체 산업 전폭 지원해가지고 주 52시간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는다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풀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는 주제가 정치였기 때문에 딱히 이런 내용들은 없었지만 이거는 5월 26일 뉴스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요거에 대해서는 저번에 토론했을 때 반도체 특별법 관련된 내용으로 했을 때 이거는 뭐 부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대선 토론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됐을 때 반도체 섹터에 슈퍼사이클급은 아니더라도 반등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력주의 조건 1번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나갔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2번을 봤을 때요. 지금 이거 일봉부상을 봤을 때는 되게 난해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좀 깔끔해지죠. 자리가 지금 생규 상장했던 그 가격대를 본 거고 3번이나 지켜줬어요. 이게 4월 9일, 4월 7, 8, 9가 언제였습니까? 지수가 마이너스 6% 떨어졌을 때였어요. 지수가 박살났을 때였으니까 당연히 종목들도 박살이 났었겠죠. 그래서 이게 최저점을 경신했다, 저점을 깼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3번이나 저점을 지켜줬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봉상 추세선을 그거 봤을 때도 지금 얘는 추세를 꺾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반도체 섹터가 분명히 반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 기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조금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왜 계속 기다렸겠습니까? 최대한 싼 매수가를 가져가서 만약에 눌리더라도 마이너스 5% 이내에서 좀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최대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세력주의 조건인 1번과 2번을 봤으니까 이제 3번이 나오면 되는 건데 저희 구독자님들께서는 1, 2, 3번이 뭔지 다 아시고 이거의 기준이 부합을 하게 됐을 때 매수를 진행하고 또 한 번 나왔을 때 저희가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데요. 새롭게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죠.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별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봤을 때는 조금 물리신 분들이 많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요거 3개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물을 타셔야 되는 건데 그 부분 관련돼서 이따가 설명드리고 요약 정리할 건데요. 일단 요거를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 오시기 바랍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T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력주의 조건 1, 2, 3번 아시겠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3번 플러스 1입니다. 3 플러스 1이 뭐냐면은 재료가 붙어가지고 1번이 붙어야 되는 건데 제 차트 툴에 이 노란색 캔들이 아니지 노란색 선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일봉상 1000억 거래대금 이상 나왔을 때 노란색 선이 생기는 건데 얘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2천억 이상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의 거래대금 최소한 한번 나와야 되는 건데 얘는 그래도 끼가 좋은 게 뭐냐면요. 이것도 상한가고요. 이것도 상한가고요. 예. 요것도 상한가예요. 그러니까 한번 쏘면 상한가를 갈 수는 있어. 유통 비율이 겁나 작거든요. 26.4%. 진짜 초품절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초품절주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매수가를 잘 잡으면요. 진짜 단기간 내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유통 비율이 작다는 거는 호가가 얇다는 소리예요. 호가가 얇다는 소리는 잡아먹으면서 올리기가 쉽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반대로 얘기했을 때 호가가 얇기 때문에 떨어질 때 물량이 한 방에 떨어지면 한 방에 박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날의 검이죠. 그치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끼가 좋은 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통비율이 적은 품절주를 겁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겁나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최대한 싸게 매수하려고 이렇게 매 눈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얼마 사지도 않고 남들 관심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쏘면 진짜 대박인 종목인데 문제는 기간적인 부분에 여유를 좀 갖자 이제 그거고 세력주의 조건 3 플러스 1이 나오게 됐을 때가 관건일 것 같은데 일단 2번이 좋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수가 박살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떨어질 일은 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일단 트럼프가 지금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죠. 그리고 지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거기에 대하는 태도 그리고 중국의 관세 관련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태도 뭐 그런 거 봤을 때 잠깐 좀 쉬어가는 타임을 주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FOMC에서 금리를 인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연말로 밀리거든요. 파월이 제가 알기로는 다음 연도에 이제 임기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요거 관련돼 가지고도 좀 민감하게 봐야 될 것 같고 이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수출 국가잖아요. 29일날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금리를 내린다 그러면은 이것도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환율 관련돼 가지고 좀 당연히 좀 문제가 있을 거다. 문제가 있다는 거는 좀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고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도 이제 6월 3일 날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했을 때 반도체 산업이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을 써줘야 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과연 해줄까 그게 이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최대한 싸게 매수를 진행했다라고 저는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지금 지수가 무너질 게 아니라고 봤을 때는 싼 가격에 매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얘가 얼마나 싸져가지고 어디서 다시 지지를 받고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 주는지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수를 진행했으니까 다음에 위에 봐야 될 때는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15,880원. 일단은 여기를 1, 2, 3, 3번, 4번 정도는 시도해주지 않을까. 대충 애지간하게 뉴스가 붙이지 않는 이상 종가가 여기 이상에서 끝날 리는 생각보다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여기를 계속 뚫어주려고 한다 그러는 건 그건 뭐죠? 현재가가 여기 있을 때 매물대를 계속 터치한다. 뭐? 물량을 뺏어온다. 유통비율이 얼마 안 되는 종목이니까 3번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갔다 오자. 일단 한 번만 더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다시 갈 때 하고 이때 매도를 할지 말지 그거는 비중 조절을 저는 항상 하죠. 할지 말지는 여기서 노출되는 조건 3번 재료의 형태 뉴스의 형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을 전송해 주시는 번호는 여기고 번호를 전송해 주셔야 제가 타점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매매를 하셔가실지 모르겠지만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목표가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 여기서 매도할 때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나는 12,000원에 샀으니까 무조건 24,000원에 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가격, 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저는 타점을 보내드릴 때 항상 이렇게 합니다. 뭐 방금 전에 DSC 인베스트먼트를 보셨지만 로보티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지금 매도 100% 넘게 했던 애들 지금 여기 수두룩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노출됐던 재료, 그리고 나오는 장대 양봉, 여기에 걸리는 수급, 요거를 판단해가지고 종가를 봤을 때 다음날 또 가겠구만 하면은 비중을 조금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가. 여기서 상승 비례가 이 정도 가격이면 다음 매물 때 여기를 돌파할 수가 있겠구만 생각을 하고 여기서 비중 조금만 매도하고 그 다음에 딱 봤을 때 이건 절대 다 매도해야 돼 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DSC 인베스트먼트 지금 보세요. 차트 이 만원대 다시 올까요? 안 올걸요? 네. 로보티즈 저희 매도했던 거 62,000원 라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매수를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타 비중을 들어갔지만 이 가격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세요? DHI 지금 떨어져도 80%가 넘는 수익이죠. 여기가 97%였습니다. 4만원대 매도했을 때가 비중 남아있어요. 심지어 에어레인 이건 누적으로 지금 120%가 넘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타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막연한 가격대에 매도를 하겠다라는 이런 막연한 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 이 근거가 있으려면은 저처럼 뉴스를 본다거나 뭐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수정한다 그런 걸 참고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참고 라인이 어디까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차트 세력이 들어와 있고 이 세력이 안 들어가고 있는 거를 봤을 때 이 세력의 목표가를 저는 대충은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타점으로 보내드린다 이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